안녕하세요. 최근에 정치 관련주가 다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조선이 상승했는데요. 윤석열 관련주 영향인가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디지털조선이 상한가를 간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겁니다. 트레이더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죠. 6월 10일 목요일에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지지도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검찰총장이 3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야권 의원들을 만나면서 공개 행보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디지털조선이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지털조선이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편입되었습니다. 보통은 같은 파평윤시다, 서울대 동기다, 사법연수원 동기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데 이번엔 대변인으로 엮였습니다. 디지털조선은 종속회사로 조선일보 일본어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관계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스포츠조선이 디지털조선의 지분을 6%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SK텔레콤이 디지털조선의 지분을 약 8%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조선이 언론사다 보니까 SK텔레콤에 대해 안 좋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으니 의결권을 행사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걸까요? 디지털조선은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인터넷 사업 부문에 조선닷컴의 일부를 위탁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뉴스 서비스 전부는 아니고 뉴스 서비스의 일부를 디지털조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해당 URL에 접속하면 이렇게 조선일보가 뜨는데요. 바로 조선일보 인터넷판이죠. 우리가 신문지로도 받아볼 수 있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온라인판 말고 디지털조선일보도 있습니다. 다른 URL입니다. 이건 디지털조선일보가 전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본 조선일보는 일부 위탁받아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디지털조선일보는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인터넷 미디어를 담당하려고 만든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조선일보의 사내부서였는데요. 이것이 독립하면서 현재 디지털조선일보가 되었습니다. 1995년 10월에 설립되고 2년 뒤 1997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디지털조선은 시가총액이 가볍기도 하고 보수 언론의 색채를 띠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자주 분류되던 종목이었습니다. 과거 2014년에는 김무성 대표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조선일보의 최대주주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고모가 김무성 대표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인척이므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죠. 방상훈 회장은 현재도 디지털조선의 최대주주로 있습니다. 지분율은 4%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조선의 대표이사는 김영수라는 분이 맡고 있고요. 현재 조선비지의 대표이사면서 디지털조선일보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2014년 김무성 테마주일 때 디지털조선의 차트인데요. 2,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계속 상승하다가 거래량 터진 장대음봉이 나왔는데요. 800만 주가 터지면서 하한가 15%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저기서 끝이 아니었죠. 4일 조정을 거치더니 이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5,000원대까지 도달합니다. 테마의 끝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하긴 하는데 그 상승폭이 크지 않을 때 힘이 다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힘을 비축한 뒤 전고점을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뚫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다시 출발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주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경우에는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지지선을 이탈하죠. 디지털조선은 꾸준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30억 원을 벌고 작년에는 15억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을 꾸준히 보고 있는 기업이죠. 디지털조선 TV도 운영하고 있네요. 디지털조선이 유리한 건 바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은 제조비, 물류비, 유통망 관리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인터넷 사업은 이런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엄청난 비용 절감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조선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수익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가장 탑라인이므로 아마도 매출액과 영업수익이 같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바로 매출 원가의 존재 유무입니다. 매출 원가가 존재하면 매출액으로 표시하고요. 매출 원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영업수익으로 표시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 하는데 매출 원가가 없다면 굳이 매출액으로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영업수익으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반드시
반드시 매출원가가 있겠죠. 왼쪽에 손익계산서처럼 매출액을 먼저 쓰고 그 밑에 매출원가를 씁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먼저 쓰고 영업비용을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빼고 판관비를 빼야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영업비용을 빼면 곧장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즉 왼쪽은 2번 비용을 빼야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한 번 비용을 빼면 곧장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왼쪽에서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죠. 매출이라는 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서비스 수익을 말합니다. 주된 영업활동이란 보통 회사 정관의 사업 목적에 기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 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 수익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HLB가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되면 매출액에 찍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된 사업으로 받는 수익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주된 사업이 아니었다면 매출이 아니라 기타 수익으로 로열티가 들어왔을 겁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예로 들면요. 부동산 임대 수익을 정관의 사업 목적에 표시한 회사는 이제 임대료는 매출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에 10층짜리 사옥을 소유한 회사가 정관에는 임대 수익을 표시하지 않고 1층 공간에 커피숍과 은행에 임대해줬다면 이건 주된 사업이 아니므로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 수익은 기타 수익으로 적용되죠. 영업 수익과 영업 이익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수익은 총액을 의미하고 이익은 순액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총액에서 비용을 빼야 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빼야 영업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확인하는 건 바로 영업이익이죠. 영업수익은 아닙니다. 영업수익은 총액의 개념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투자자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 때 수익이 얼마냐 물어봐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곧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곧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이익이 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익은 내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하지만 수익은 총액이라서 비용을 빼야 내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오는 실제 돈이 됩니다. 10,000원을 벌었다면 수익이고요. 여기에서 비용 5,000원을 빼고 남은 5,000원이 이익인 것이죠. 그리고 매출액은 곧 영업수익과 같은 말입니다. 디테일하게는 매출 원가가 없을 때 영업수익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주된 영업만이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이 됩니다. 은행은 이자를 받으면 영업수익이 됩니다. 왜? 본업이니까요. 하지만 일반 회사가 이자를 받으면 이건 영업수익이 아니라 영업 외 수익이 됩니다. 왜? 본업이 아니니까요. 세 줄 요약입니다. 디지털조선은 199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14년에는 김무성 테마주로 활동하고 2021년 현재는 윤석열 테마주로 활동합니다. 보수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일보가 보수 색채를 띠는 언론사라서 그렇습니다. 매출 원가가 없다면 매출액이 아닌 영업수익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